호스피스 치료 고민 중인데 문득 입원을 하려니 망설여집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어떤 곳인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그 부분이에요. 호스피스로 가면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닌가, 그 부분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기존에 이제 중증 환자 혜택을 보시다가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시는데, 평균적으로 병실료의 경우는 안팎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의 호스피스 완화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홍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같은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의 김세홍입니다. 저희가 이제 호스피스라고 이제 딱 생각을 하시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시는 입원형 호스피스만을 생각을 하시는데, 호스피스의 종류에는 보통 세 가지는 아닙니다. 이제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거고, 두 번째는 가정형이 있습니다. 가정에 계시면서 저희 의료진들이 방문해서 직접 호스피스 병동에서와 비슷한 이제 의료 케어를 제공해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세 번째는 자문형 호스피스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꼭 입원하지 않고 다른 과에서 입원하시거나 다른 과의 진료를 보시면서도 호스피스 의료 서비스의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자문형 호스피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이 호스피스 법에서는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이 세 가지 형태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그 부분이에요. 호스피스로 가면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닌가, 그 부분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기존에 이제 중증 환자 혜택을 보시다가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시는데, 호스피스 의료기관을 이용을 하시면 비용적인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이제 병동에 입원을 하시는 경우에 일당 정액제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딱 들어가는 비용이 보험 제도 안에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1, 2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1, 2만 원 정도의 기본 입원 비용에 추가적으로 조금 들어가는 비용이라 하면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시는데, 그 경우에도 중증 5%만 부담을 하시기 때문에 비용 부담 크지는 않으시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시술을 하신다, 스텐트를 하신다, 혈관 시술을 하신다, 여러 가지 관 시술을 받으신다, 그런 경우에서 이제 보험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붙기는 하지만, 그러저러한 비용을 다 포함해도 하루에 2, 3만 원 이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 2차 병원, 그 병원 기간에 따라서 소폭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비용 부담은 일반 병실에 계실 때보다 줄어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호스피스 병동 이용하시면 이제 비용적으로 이제 또 도움 받으시는 부분이, 일반 병실에 계실 때 이제 간병인을 쓰시게 될 경우에 간병비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입원비보다 간병비 부담이 더 커지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간병비 부담은 더 많이 올라갔는데, 호스피스 병동 같은 경우는 이제 간병을 도와주는 보조 인력이 보험 재정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개인적으로 4, 5천 원 정도를 이제 부담을 하시면 간병을 도와주시는 인력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적극적인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호스피스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항암을 중단하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고요. 이 암의 경과라는 게 참 예상치는 못하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 있어서 또 컨디션이 좀 변화가 있다, 어떤 치료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그런 경우는 항암 치료를 다시 고려할 수는 있고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팀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팀 안에는 종양내과 선생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외과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환자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희가 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중증 질환 진단 받았을 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사전 의향서가 있고 연명의료 계획서가 있는데,
뭐 건강할 때 이제 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내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나는 어떻게 내 치료 계획을 세우시겠다, 그렇게 미리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사전 의향서를 작성을 해 놓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중증 질환 진단 받으셨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됐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까지 치료 받으시겠다, 그런 계획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보통 말기암을 진단받고 그 후에 환자가 스스로 본인의 연명 의료를 결정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계획서가 한번 결정을 하셨다고 해서 이게 고정적인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계속 탄력적으로 유동적으로 변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항암 치료를 안 받으시겠다 결정을 하셔도 향후에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 뭐 체력이 회복이 되셨다든지 더 좋은 약이 나왔다든지 그런 경우는 다시 계획을 바꿔서 또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온건하게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때 작성을 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실 때 물론 가족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시겠지만 본인의 의지로 향후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치료 결정을 하시겠다, 그러한 부분의 결정을 미리 세워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